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공공 비즈니스를 총괄하고 있는 강민석입니다. 오늘 안랩의 ISF 행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안랩이 보안 기업으로서 보안 쪽에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안랩은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와 이미 MSP 파트너십을 통해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함께 영위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오늘 소개드릴 경제인문 사회 연구회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랩은 안랩이 보유하고 있는 보안의 그런 특수성 그리고 그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안랩이 새로운 보안 아키텍처 기반의 클라우드 전환에 성공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만들어 놓은 협업 도구였죠. 사스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네이버 웍스라고 하는 협업 도구를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전체에 널리 이제 퍼뜨리면서 연구원들이 상호 간의 데이터를 교류하거나 혹은 스케줄을 잡아 협업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이제 초거대 AI 혹은 LLM 관련된 지원 정책들과 사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도 지난 2015년부터 AI 관련된 연구를 시작을 해왔고 2022년에 저희가 이제 하이퍼클로바라고 하는 거대 규모 AI 모델을 출시하고 그 이후에 2023년에 챗GPT 3.5에 대항하기 위한 저희만의 그 정규 사이즈 LLM 모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내놓은 하이퍼클로바 X라고 하는 정규 사이즈 AI 모델은 미국, 영국 그리고 중국에 이은 세계 영미권이라고 하나로 합쳐서 좀 생각을 하면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내놓은 그런 AI 모델이 될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어딘지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다양한 소관기관들이 이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연구 자료들을 아카이빙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이 이제 지원되고 육성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가의 연구사업 정책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하고 있는 26개의 소관기관 리스트인데요. 보시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국토연구원, 국토부 산하입니다. 통일연구원, 통일부 산하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산하입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중앙부처의 산하 출연 연구기관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다루고 있는 지식의 양의 그 범주는 굉장히 넓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런 소관기관들의 연구 성과를 상호 교류하고 조회하고 선행연구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들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와 안랩 클라우드메이트가 함께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초거대 AI를 이용한 통합 연구자원 생성 관리 지원 서비스 개발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원 정도이고요. 수행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가 주관 기관으로서 하이퍼클로바 X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안랩 클라우드메이트가 AI 에코시스템 구축과 AI 어플리케이션 개발 그리고 그것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조금 기대 효과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먼저 연구자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참고 자료를 분석하고 참고하고 요약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연구자들에게 좀 혁신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 같다. 두 번째는 행정 지원적인 관점에서 봐도 과거 연구 성과를 저장하는 효율성 그리고 검색하는 색인의 기능 이런 것들을 좀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학계 및 대국민의 입장으로 봐도 어떻게 보면 연구 성과를 좀 더 가시성 있게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 효과로 이 사업을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생성형 AI는 하이퍼클로바 X라고 하는 이름으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범용적인 AI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델은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블로그, 지식인 등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성과입니다. 범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오픈 AI가 내놓고 있는 GPT-4o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또 발표한 메타의 라마 3.2와 같은 이런 LLM들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LLM 모델이고요. 다만 이제 이 LLM이 가지고 있는 매개 변수 파라미터가 어느 정도의 규모이냐, 그리고 얼마나 더 정제된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런 범용적인 지식의 성능을 어디까지 끌어올렸느냐로 성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가 개발한 하이퍼클로바 X는 지금 현재 저희가 자평하기로는 챗GPT 3.5 정도 수준에는 다다랐다고 보고 있는데요. GPT 4.0 혹은 4.5와 같은 빅테크들이 현재 선행 투자를 통해서 이룩하고 있는 성과들을 숨가쁘게 추격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용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AI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범용성을 가지기 위해서 수많은 매개 변수와 파라미터들의 학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수천억 원대의 투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왜 이렇게 높은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오픈 AI와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AI에 대한 과잉 투자 역시 한몫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범용적인 지식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숨가쁘게 치킨 게임 혹은 각 기업 간의 경쟁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시장에서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특화 모델에 대한 수요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와도 협업을 하고 있고 LG전자 혹은 한국수력원자력 이런 곳과도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웹 크롤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원전 설계에 특화되어 있는 지식 혹은 논문, 최근 트렌드 이런 것들이 담기진 않거든요. 또한 그런 것들이 양이 많아야 범용적인 지식화되는 것인데 그런 건들이 한두 건 학습됐다라고 해서 그러한 지식의 내용이 검색했을 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B2B 혹은 B2G 영역에서는 특화 모델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이버 클라우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기관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전문적인 양질의 데이터를 특화 모델화해서 사용자가 대화형 UX 기반의 질문을 했을 때 최근의 논문, 최근의 연구 성과 기반으로 대답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화된 AI 모델을 만드는 데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다양한 튜닝 기법들이 활용돼야 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클로바 스튜디오는 노코드 AI 개발 지원을 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범용적으로 구성된 하이퍼클로바 X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가 RAG와 같은 기법을 통해 추가 학습됩니다. 추가한 데이터 기반으로 답변과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지원해드립니다. 완성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특화 모델은 연구자들에게 대화형 UX 기반으로 제공되어 참고 자료의 검색과 비교 등의 다방면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를 찾거나 비교하기 위해 기존의 검색 환경에서는 여러 제약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검색을 위한 키워드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파일 시스템 전체의 트리 구조를 풀스캔 비슷하게 검색해야 하는 등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었죠. 하지만 생성형 AI 기반의 검색은 자연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맥락을 고려해서 지능형 검색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뜬구름 잡는 얘기였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서비스의 특징은 일단 SaaS 방식을 모티베이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선택한 이유는 아까 25개 이상의 소관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각 소관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다 같이 섞어서 싱글 테넌트로 구축하게 되면 어디에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추가 학습되는지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멀티 테넌트를 지원하도록 개발을 했고
RAG 성과가 각기 나뉘어 담길 수 있도록 지원 설계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기본적으로 테넌트 환경은 분리되지만 공통의 분모를 가진 도메인이나 워크스페이스 간 리소스는 공유될 수 있도록 조금 효율화를 했고요. 다만 테넌트별로 RAG 구성과 파인 튜닝을 각각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템플릿을 제공해 드려서 커스터마이징을 최소화하는 데 일단 주안점을 뒀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수요 대상 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기관을 인터뷰한 결과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성과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수요 플랫폼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국가정책연구 포털, 엔키스라고 불리는 포털, 그리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요거는 이제 현재도 서비스 되고 있는 서비스죠.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기관 규정정보와 DPG 허브라고 하는 이제 지금 새롭게 이제 사업이 수주돼서 진행되고자 하는 KT가 수주했고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될 시스템인데요. 이 DPG 허브라고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새로운 데이터 그릇에 수집되는 일부 데이터들을 일단 대상으로 했고요. 향후 후속 사업을 통해서는 AI 허브라고 하는 학습용 데이터셋을 모아놓은 NIA의 서비스, 그리고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 그리고 국가 통계 포털, 정책 브리핑 서비스 등을 후속 사업으로 연동해서 그 다루는 데이터의 양을 조금 늘려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테넌트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연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류, 색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 표준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분류 체계를 설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RAG를 작업을 할 때 정확하게 색인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개의 사이트에 나누어 아카이빙 되어 있는 대상 데이터는 일단 기관에 방문해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 혹은 API를 통해서 연계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수집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RAG를 위한 데이터 전처리 파이프라인 상에서 이제 색인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흔히들 얘기하셔서 AI 비즈니스라고 하면 굉장히 생각보다 되게 낭만적이고 우아할 것으로 기대하시지만 요 과정쯤에서 조금 의아해지시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단 요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요 작업은 굉장히 노동집약적이고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생각보다 공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미 출간되어 있는 보고서에 각 키워드 색인 구분자마다 옛날에 저희가 이제 HTML을 편집했듯 전자문서에 구분자를 둬서 모든 데이터를 벡터가 인식하는 구조로 변경 치환해 줘야 됩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안랩 클라우드 메이트가 이제 수많은 직원들과 함께 애써 주시고 계시고 이 작업이 굉장히 되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한 번의 작업으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되고 투입되는 원천 데이터가 양질의 데이터여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웹 크롤링과 같은 것으로 수집한 데이터는 정보 자체에 거짓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정보가 흐름이 끊기는 경우도 있으며 단락과 맥락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그렇지 않고 검증된 연구 성과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전처리할 수 있었다는 경험은 안랩 클라우드 메이트 입장에서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굉장히 이제 노동집약적이고 힘든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화하고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이번 사업을 수행하면서 아이디어화되고 솔루션화되어 발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RAG를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솔루션들은 많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솔루션화되고 있고, 이런 비즈니스가 향후에 네이버 클라우드와 안랩 클라우드 메이트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중에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이런 구축 과정들이 끝나면 이 시스템은 통합 연구자원 생성관리 지원 포털을 통해서 서비스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서비스의 예시 화면으로 몇 가지 핵심 기능들을 조금 가시화해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시나리오 베이스로 몇 가지 기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요 기능 중에 첫 번째는 연구 주제 및 연구 방법론을 제안하거나 연구 계획서를 생성해야 될 때
그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챗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연구를 진행해야 될 때 이러한 부분의 연구는 어떠한 방법론에 입각해서 어떠한 흐름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규정들을 챗봇 기반으로 연구를 시작해야 되는 연구자들이 먼저 빠르게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개혁과 관련된 새로운 선행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프로토콜과 절차는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나하나 까서 검색하는 것보다 대화형 질의를 통해서 연구자가 한 번에 색인할 수 있다면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핵심 기능으로 연구계획서의 기획 단계에서 분석 및 보고서 요약과 유사 연구를 분석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연구를 시작하려고 해도 이미 한 4, 5년 전에 비슷한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가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혹은 뭐 내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내 소관기관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조금 애매한 주제 같은 경우 다른 부처의 소관기관에서 그러한 연구를 진행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디어와 관련되어 있는 선행 연구가 기존에 얼만큼 진행되어 있는지 대화형 UI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런 키워드가 담겨 있는 PDF 문서들을 쭉 찾아줍니다. 이 중에서 내가 선택했던 아이디어가 중복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연구자는 미리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능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그 전에 연구자들은 파일을 수십 개를 열어봤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완전히 중복은 아니지만 선행 연구와 내가 지금 하려는 아이디어가 특정한 종속관계 혹은 선행관계, 선후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각 연구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도식화해서 제공함으로써 나의 연구가 속할 포지셔닝과 이런 것들을 가시화해서 연구 기획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능할 것 같은 시나리오는 회의록 생성과 문법, 맞춤법, 문맥 오류 탐지 등 현재에도 연구자들이 많이 유상 솔루션을 통해서 쓰고 있는 기능을 대체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이제 뭐 네이버에도 맞춤법 탐색기 혹은 한컴 오피스나 뭐 이런 쪽에서 제공해드리는 수많은 이런 솔루션들은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들이 라지 랭귀지 모델 AI 기반으로도 기본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제인문사회 연구의 소관기관의 연구자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런 솔루션 비용을 즉시 절감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만으로도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충분한 효용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연구 관련 재규정을 검증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떤 얘기냐면, 내가 이제 완성된 보고서가 그런 프로토콜과 그런 절차들을 모두 준수했는지를 마지막 검수하는 단계에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발표하기 위한 발표 자료 초안을 좀 만드는 것들을 한번 기획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퍼클로바 X도 GPT-4.5와 마찬가지로 멀티모달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안랩 클라우드 메이트와 완성되어 있는 연구 보고서 성과를 PDF 형태로 전환해서 발표 자료화하는 초안화하는 것을 현재 개발 내용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주요 핵심 예상 시나리오를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연구자들은 연구에 필요한 주변 업무에 들어가던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고 연구자 본연의 창의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검색하고 기획하는 단계를 단축해 드린다고 했고, 또 유사 연구, 선행 연구와의 관계도 연구자들에게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연구자가 작성한 보고서의 맞춤법, 문법들에 대한 확인도 이 기능을 통해서 해결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연구 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와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도 이렇게 아카이빙된 성과가 대국민들이 검색하고 찾아보고 잘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시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AI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하는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로 사업은 2024년 12월까지라고 했는데요. 남아있는 주요 마일스톤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올 11월에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가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서비스의 초도 버전을 이 박람회를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이 박람회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AI 관련된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발표 그리고 정책 사업에 대한 홍보도 이어질 예정인데요. 사용자들이 실제로 이 서비스를 써보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조금 더 품질을 높인 완성형 서비스를 오픈하는 시점은 25년 1월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이제 내년에도 초거대 AI 지원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 사업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그리고 안랩 클라우드 메이트와 함께 25개의 소관기관에 대한 전체 확산 그리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정부의 출연 연구기관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연구기관에 이러한 시나리오를 확산 배포하는 데까지 저희가 함께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이제 확산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저희가 좀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연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원천적인 문제들에 대한 비율을 봤을 때 이러한 니즈들은 저희가 기획하고 기대했던 저희의 서비스와 굉장히 부합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이것이 국책 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이번엔 뭐 이제 인문이 아닌 이과 버전 애트리, 카이트, 뭐 캐티와 같은 이과 버전의 그런 국책 연구기관에도 잘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이버 클라우드는 각 분야의 특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트라이를 해오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법무법인 이제 대류가주와는 법률 부분의 특화 모델을 현재 서비스에서 오픈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변호사가 작성해야 될 전문적인 법조 지식을 리포팅하는 데 생성형 AI를 당장 접목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간단한 이제 절차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지에 대한 초기 검증 과정이나 혹은 변호사가 실제로 키 센텐스를 작성하기 전에 약간 초안을 먼저 좀 만들어 본다거나 하는 영역에는 이 부분을 지금 즉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LG전자와 함께 특화 모델 분야를 서비스를 기획했던 부분은 마케팅 관련된 부분인데요. 광고 문구를 제작하거나 혹은 때에 따라서 특정 타겟층을 대상으로 키워드를 뽑아내거나 이런 부분에 생성형 AI를 도입을 하면 초기에 이제 직원들이 리서칭 활동을 해야 되는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할 수 있고 본래의 창의적인 부분에 시간을 좀 더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삼성전자와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는 매해마다 반도체 생산 설비의 다음 버전을 위해서 설계 및 고도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도 이 시점에 삼성전자에서는 다양한 공정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지만 그 다음 버전의 공정을 만들기 위한 기획 작업도 선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최신의 해외 논문, 국내 연구 성과를 이제 추가 학습을 한 뭐 약간 특화 모델을 가진 생성형 AI 서비스를 삼성전자에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면 삼성전자의 수많은 서비스 기획자들과 서비스 개발 담당자들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력원자력에서도 이제 이런 수요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국내 원전 부분은 조금 이제 성장이 둔화되어 있지만 한국 수력원자력은 체코 수출을 계기로 한국 원전의 해외 수출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수원 입장에서도 원전 설계에 필요한 최신 공법과 기술들이 특화된 모델로서 존재할 때 생산성을 조금 더 향상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이 부분에 저희가 착안해서 저희 하이퍼클로바 X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화 모델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AI의 효용을 증명하는 행위를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그리고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하고 있고, 안랩 클라우드 메이트와 함께 공공정책 연구 분야에 대해서도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의 양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모두 함께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